먼저 제가 그 카보베르데 소개하기 전에 저희 부부부터 조금 먼저 소개하는 것이 카보베르데 사역을 소개하기에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나갈 적인 1980년에 이민자로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민자로 떠나가지고 볼리비아, 브라질에서도 좀 한 7, 8년 살다가 카나다에서 17년 살다가 카나다에 살면서 북한 사역, 그러니까 북한 선교사 1호로 제가 북한을 좀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면수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북한 사역과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역을 하다가 좀 제가 생각하는 선교 사역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을 지금 아직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치리가 먼저인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심하게 손을 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을 손을 놓게 하시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네갈에서 MK 사역을 5년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던 것은 MK들, 특별히 우리 MK들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셨는데, MK들이 교육을 제대로만 받을 수만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MK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 선교가 올바르게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 형님 중에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을 도네이션 해드리고 한 2, 3년 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셔야 될까? 보내주셔야 하는지, 가라면 가고 말려면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도 좋고 가는 것도 좋사오니 나라를 지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카보베르데 나라를 생각해 주시고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이 카보베르데 나라에 2014년에 들어왔습니다. 2013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저희 소원이 뭐였냐면은 정착금이라 좀 가져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올 적에 여기 들어와 보니까 야, 어떻게 섬이라는 나라, 섬이 아름답고 예쁩니다. 원래가 아프리카 같지가 않은 이 섬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저희 성경 모토는 이런 겁니다. 기다리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만 하자. 왜냐하면은 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보고 선교사님들 사역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선교사가 하는 일인지를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보베르데 들어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습니다.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날마다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살이 아주 몸이 날씬하도록, 얼굴만 까매졌지 날씬하도록 열심히 운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너 안에서 잡아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둬두는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제가 이 카보베르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기를 써가지고 페이스북과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카톡으로 매일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먹었을 적에는 나쁜 마음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이거를 원치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카보베르데에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어린이 사역을, 한 마을에 어린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 어린이들의 그 마음이, 얘들이 왜 이런 상태로 가고 왜 이런 마음을 가진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지금의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제가 지금 카보베르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카보베르데 나라는 원래 10개의 섬으로 되어 있지만 무인도였습니다.
전혀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가 13세기경 포르투갈 상선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이 섬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포르투갈 국왕의 이 휴양지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포르투갈 국왕이 휴양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소유 땅이 됐는데 자기가 이거를 감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포르투갈 정부에 넘겨주고 여기에 식민지화 시킨 거예요. 그 사이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여러 나라가 이 각 섬에 하나씩 들어왔다가 와서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섬이니까 포르투갈한테 다 주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독립하기 1975년 76년 75년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 섬이 노예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노예들,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여기서 풀어놓고 생육 번성케 하고 그들 중에서 괜찮은 건강한 노예들을 유럽과 북미와 이 남미 폴탈레자 지방, 그러니까 세아라 지방, 브라질 아마존 지방에 노예를 팔아먹는 그러한 슬픈 역사의 섬입니다. 이 섬 주위에는 상어가 엄청 많이 살았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은 바다에다 그냥 집어 던졌기 때문에 상어들이 와서 그들을 먹기 위해서 상어들이 많이 살았다고 할 정도로 이 섬이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섬입니다. 시다지 벨레라고 하는 지역에 이 최초의 도시가 세운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사람 손을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목은 개목줄처럼 묶어놓고 뇌를 놓고서 팔던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 하나 남겨놓은 곳이 있어요. 가끔 관광객들이 가서 거기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데 그것이 얼만큼 슬픈 역사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역적으로 아프리카에 속해 있지만 우리 삶은 유럽, 포르투갈 사람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를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 할 정도로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악하게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나가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주고 간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고 갔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이 카보베르데 사람들의 교육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만큼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무트로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현재 카보베르데 인구는 약 50만이지만 카보베르데 밖에 사는 카보베르데 인구는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카보베르데 인구를 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150만 정도지만 그들이 시민권을 미국이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브라질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50만이 된 인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그 외국에 사는 그 디아스포라들, 카보베르디안들이 1년, 그러니까 매달 그 일을 해가지고 보내는 돈들, 그 송금이 전체 수입의 30%입니다. 엄청난 돈을 그들이 만들어서 보내고 이 나라를 꾸려나가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이 8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돈이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 현재. 교육열이 높은 이 나라는 대통령이 알폰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990 2002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을 됐는데 이분의 출신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늘리자요, 학교를. 근데 아무리 학교를 늘려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선생님 수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부제로 해가지고 지금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다녀요. 그래도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대통령으로 계속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크리스찬 학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크리스찬자가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학교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정착금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지에서 중국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중국인 자매 3명을 만나서 중국인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들이 3년간 저희를 공개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공개함으로써 저희가 여기서 3년 동안 이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년 뒤에 제가 이 중국인 사역을 놓고 다른 브라질 선교사한테 중국인 사역을 넘겨주고 저는 내지로 들어가서 내지의 어려움을 이 섬 내지의 어려움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곳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게 해줬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저희가 세운 교회가 건축하게 된 교회가 카보베르디 이 기독교 역사 110년의 역사 중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저희를 계속 시나 하면서 중국 사람이냥 취급을 하는데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생김새도 다른 외국인 브라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웠거나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다면 이해가 되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를 업체에다가 주질 않고 우리 침례교 교인들 청년들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이들은 노예적인 습성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중간엔 먹고 살기 힘든 걸 전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아직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 갖다 놓은 자재들을 하나 둘 훔쳐가는 거예요. 세멘트를 100포대를 사면은 90포대는 건축력이고 10포대는 그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이런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 두렵더라고요. 건축한다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딱 5달 만에 말도 안 되는 1억이라는 돈을 개미들을 통해서 1,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5개월 만에 교회 건축을 끝내버렸어요. 헌당 예배를 드린 거 헌당 예배를. 아까 우리 윤성 교사님 말씀하셨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저희도 이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스타일로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7월 15일 날 헌당 예배 드릴 거야. 자기네들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는 겁이 났는지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일을 해가지고 진짜 7월 15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돈 800만 원이 모자랐는데 그 당시에 이곳에 오셨던 게스트 몇 분께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주신 돈이 800만 원이라서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5달 동안의 경험은 제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잘 이끌어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재작년에 잠시 안식월을 비슷하게 지금 몸도 좀 안 좋은 상태가 있고 그래가지고 안식월 비슷하게 한국을 나갈 때 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골 한번 우리 시골 교회 한번 가자고. 근데 그때가 계약 때가 이제 계약이 한 지 한 2주 정도 지났을 텐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밭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들이 한국 돈 15,000원, 2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돈으로 도와주면은 한 달 도와주는 거지 지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저희가 생각한 건 학교를 한번 우리가 세워보면 어떨까.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유치원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때 이미 1년을 유치원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학교를 세울 만한 능력도 없고 또 하나는 학교 허가받기가 아까 키르기스탄처럼 그렇게 힘이 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기도는 하면서 우리가 학교의 꿈을 그럼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교를 보내는데 단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안 된 데는 크리스찬 스쿨, 기독교 스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 이면에는 제가 MK 사역을 하면서 국제학교를 이 나라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이 들어오면 위험하지만 정치적이나 이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데 MK 학교를 세우면 전 세계 MK들을 보내줘도 여기서 충분히 MK 학교나 국제학교를 이뤄나갈 수가 있고 저희 파송교회인 큰빛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건물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꿈일 따름이고 왜냐면 5억이 되는 돈이 든 거를 제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했고 막상 또 시작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지만 크리스찬이란 국제학교는 되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제학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포기를 한 상태에서 그래도 크리스찬자가 붙지 않더라도 우리가 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그런 와중에 한국에 나가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거기서 어떤 독지자 한 분이 자그마한 시드머니를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이 시드머니가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드림스트림의 임 대표님과 우리 보험부 간사님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저희를 집사람이 잠시 한국 나갔을 적에 이런 모임에 참석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고 저희가 학교를 짓게 됐다고 이제 결정이 됐다 그러는데 문제는 학교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은 학교 이름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이 시의회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가 준 땅 안에 우리가 무엇을 세우든 너희는 다 허가해 줄 것이냐. 근데 시의회 의장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를 세우고 싶냐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근데 학교를 세우면 허가는 내주는데 뭐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내가 학교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짓겠다. 우리 학교는 크리스찬 스쿨이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학교다. 허가하겠냐 했더니 이 안에 이 자기네들이 내준 땅 안에 짓는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는 건축 하나 하려면은 건축을 한번 하려면 건축 그 허가 나오는 것이 1년이 걸리는데 저는 건축 허가 선생님 1분 정도 후에 마무리해 주세요. 오케이. 건축 허가를 하루 만에 건축 허가를 받고 지금 이 학교 건축도 하루 만에 한순간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저희가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다음 달에 완전 완공이 됩니다. 이 다음 달에 완공이 되면은 무조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은 이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가 이 드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세워준 이 학교가 본교가 되고 이 본교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국제학교를 지학교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보베르데 세우기 어려운 크리스찬 학교를 드림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이 학교가 이 카보베르데 전체에 많은 이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한 1분 더 주시죠? 이왕 주시는 거. 예, 알겠습니다. 머리 더 오셨으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다? 여기는 종교 분포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 95%가 캐톨릭이고 우리 개신교는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입으로만. 가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크리스찬 스쿨이 생겨 진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드림스테레페 임 대표님과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많은 우리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카보베르데가 어떤 것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네. 카보베르데입니다. 카보베르데. 네. 어떠세요? 화산으로 이루어진 나라 섬입니다.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고, 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그 휴양지, 포르투갈이었나요? 휴양지가요? 예, 포르투갈 국왕의 휴양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아프리카에 아름다운 동네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일 좋은 아프리카의 휴양지로 꼽힌 곳이 카보베르데 살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네.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음에 그 카보베르데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구가 몇 명쯤 되죠? 인구는 50만 명입니다. 10개 섬에 총 합해서 50만. 10개의 섬의 면적을 합하면 전라남도 딱 절반 수준입니다. 네. 카보베르데 한국 사람들은 저분들이 유일합니다. 유일했는데 지난 2월 달에 누가 들어왔냐면 현대건설에서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철수할 예정이라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섬입니다. 같은 섬이 아니고 다른 섬에. 다른 섬에, 예, 그러면 아무튼 정말 한국 사람으로 유일한 지금 최초 외국인 선교사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요. 우리 정말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